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리플렉션입니다. 자, 얼리얼 리플렉션 시스템. 리플렉션은 런타임 중에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기능을 이제 얼리얼 리플렉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리플렉션이 이제 런타임 중에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기능이 이제 리플렉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C샵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C샵에는 기본적으로 요게 언어에 내장되어 있고요. 근데 C++에는 없어요. C++ 클래스들은 이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내가 네이티브 C++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 친구가 이제 런타임 중에 자기 자신이 클래스 이름이 뭔지, 내 클래스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기능이 네이티브 C++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C샵에서는 가능하다. C샵에서는 이제 런타임 중에도 그 본인 클래스가 클래스 이름이 뭔지 또는 뭐 클래스에 변수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그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네이티브 C++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가지고 얼리얼에서는 그거를 따로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얼리얼 리플렉션 시스템이 결국에는 가비지 컬렉션, 리플리케이션, 뭐 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은 얼리얼 오브젝트만 가질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 C++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얼리얼 리플렉션 시스템의 동작이라고 해서 얼리얼에서는 클래스의 멤버를 이제 그러니까 그 멤버 혹은 멤버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클래스 네이티브 C++ 배울 때 배우셨죠, 그죠? 클래스의 멤버 혹은 멤버 변수를 얼리얼에서는 속성, 프로퍼티라고 부르게 돼요.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메서드 혹은 멤버 함수라고 우리가 C++ 때 네이티브 C++ 때는 메서드 혹은 멤버 함수라고 불렀던 애들이 얼리얼에서는 그냥 함수라고 불립니다. 그냥 함수, 펑션 이렇게 불리고요. 그래서 얼리얼 오브젝트 클래스의 속성에 uProperty, 즉 뭐예요? 프로퍼티가 뭐라고 했죠? 멤버 변수라고 했죠. 그죠? 멤버 변수 위에다가 이제 uProperty 붙이고 함수 위에다가 uFunction이라고 붙여주시면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리플렉션이 동작할 수 있게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고 해당 매크로에 인자를 전달함으로써 런타임 중에 얼리레이터에 메타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거 이제 뒤에서 천천히 배울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얼리얼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 클래스가 가진 속성과 함수 정보를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둘 다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뭘 통해서? uProperty, uFunction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게 이제 게임 인스턴스 있죠, 그죠?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얘도 이제 당연하게도 U 게임 인스턴스 상속받고 있고 U 게임 인스턴스는 U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얼리얼 오브젝트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프로텍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U 프로퍼티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네이티브 C++에서는 이제 자료형 적고 변수명 적어가지고 이게 끝이었는데, 근데 얼리얼 C++에는 뭐다? U 프로퍼티라는 얼리얼만의 독특한 매크로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 리플렉션 시스템에다가 쓸 수가 있다. 잠깐만요. 요거 지금 오타가 났네요. U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곧 뭐다? 네이티브 C++에서 멤버 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위에다가 U 프로퍼티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이제 에딧 애니웨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얼리얼 에디터에다가 어떤 그 또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비워놓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USX 게임 인스턴스에다가 name이라는 이제 멤버 변수를 만들 건데 혹은 속성을 만들 건데 거기다 이제 U 프로퍼티를 위에다 붙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또 재밌는 실습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석 처리하는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코드인데 자, 여기 보시면 SX 게임 인스턴스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주석 처리가 됐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지우란 소리예요. 지워도 된다 그런 소리야.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석 처리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지울게요. 어차피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임에다가 텍스트 해가지고 SX 게임 인스턴스즈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넣어놓도록 문자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중단점을 한번 걸어볼게요. 중단 딱 걸고 자 F5를 딱 해서 빌드 실행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자 이제 에디터가 이제 올라올 건데 얼리얼 엔진이 올라올 건데 자 올라오는 중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중단점이 걸렸죠. 그죠? 그래서 에디터가, 그러니까 얼리얼 엔진이 올라올 때 이제 슈터X라는 이 모듈이 올라오면서 그때 그 모듈 안에 있는 얼리얼 오브젝트 클래스인 SX 게임 인스턴스의 CDO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CDO를 만들 때 지금 네임에다가 뭘 넣었단 소리예요? 요걸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F5를 하시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X 게임 인스턴스의 CDO의 네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뭐예요? 내가 생성자에다가 무언가를 작성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CDO의 값들로 저장이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닛에서는 지금 보시면 또 여기가 다 주석 처리돼 있죠, 그죠? 그럼 요 내용들을 지금 주석 처리하는 소리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하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 전 지울게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주석 처리라고 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u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형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클래스의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인데 compile time class info라고 해가지고 static cla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져올게요.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static class라는 함수를 쓰면 여러분들이 여기 마우스 한번 올려보시면, 자, 이거 Shift F를 통해서 끌게요. 꺼야지만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정보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uClass라고 나오죠. 그죠? uClass, pointer to uClass라는 자료형을 반환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compile time에 클래스 인포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이건 지금 사실 뭐 this가 앞에 있는 거죠. this. 이렇게. this의 static class니까, 즉 뭐예요? 누구의 static class? SX 게임 인스턴스의 compile time 클래스 인포를 static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untime 클래스 인포는 어떻게 가져온다? get 클래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et 클래스. 그래서 compile time의 클래스 인포와 runtime의 클래스 인포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둘은 다를까 같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checkf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checkf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두 개가 다르다. 진짜로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크래시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죠. 그죠? 둘이 실제로 다르면 크래시가 안 나는데 만약에 크래시가 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크래시가 난다는 소리는 서로 같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한번 빌드맵 실행 한번 해볼게요. 서로 같을 것 같으신가요? 다를 것 같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맵 실행 됐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자 터집니다. 그죠? 터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서로 같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은 SX 게임 인스턴스라고 나오고 그리고 주소도 보시면은 메모리 주소도 보시면 D4380 얘도 뭐예요? 런타임도 한번 올려볼게요. SX 게임 인스턴스라고 나오고 D4380 서로 같죠? 그죠? 메모리 주소가 같으니까 이건 빼박 둘이 같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 다르냐? 언제 다른지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로그 찍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로그도 한번 이렇게 작성 한번 해볼게요. 네임 한번 찍는 거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같다라고 해줘야 지금 상황에서는 크래시가 안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이 init 함수 있죠. init 함수에서 내가 name이라는 이 속성을 변경한다. 멤버 변수를 변경한다. 라고 하면 뭐예요? 걔는 CDO의 name 변수가 수정된 건가요? 아니면 런타임 중에 변경된 건가요? 그죠? CDO가 변경된 게 아니죠. CDO의 네임이 변경된 게 아니고 런타임 중에 만들어진 이 PI를 하면서 만들어진 SX 게임 인스턴스 객체의 네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CDO와 그 객체와의 네임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CDO는 뭐예요? 여기서 설정했죠. 그죠? 그 생성자가 두 번 호출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맨 처음에 호출되는 건 얼리얼 엔진이 로드되면서 만들어진 CDO의 이름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라고 이름이 들어가고 이 init은 뭐예요?
PIE를 한 다음이잖아요. 그죠? 런타임 중에 이제 name이라는 변수가 변경되는 거라서 이건 CDO의 그 name 속성이 변경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그거 직접 진짜 그런지 찍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런타임 클래스 인포의 get default object라는 걸 이용해서 뭐 물론 get default 함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get default object의 name을 출력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CDO가 아니죠. CDO가 아니고 그냥 this의 name이니까 런타임 중에 만들어진 PI를 하면서 만들어진 SX 게임 인스턴스의 name을 출력하게 되는 그런 UI 로그가 되겠죠. 다시 한번 빌드 실행 해볼게요. 잠깐만요. 요것도 지우라고 돼 있네요. 그죠? 요거 지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셧다운해서 프린트 스트링 하는 거 빼먹었네요. 빼먹었는데 그냥 뭐 안 해도 괜찮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우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로그 템프 한번 찍어볼까요? 로그 템프 찍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한번 하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요거 두 개는 이제 둘이 같아요. 둘이 같은데 요거 두 개 보시면은 이제 처음 건 뭐예요?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두 번째 건 뭐예요? 그냥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 CDO는 여기서 생성자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지만 CDO의 속성이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다? 런타임 중에 수정하는 거라서 CDO가 수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다른 경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슈터X에서요. 슈터X에서 자,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만들 건데 자, 이거 만드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C++ 클래스처럼 이제 축약을 할 거예요. 축약을 할 건데 자, 이거 그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서 일단은 컨텐츠에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컨텐츠 폴더에서 그 다음에 슈터X 폴더를 우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슈터X 폴더를 우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뉴 폴더를 해줄게요. 뉴 폴더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블루프린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들은 다 여기 블루프린트라는 폴더에다 다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블루프린트에서는 다시 한번 또 우클릭 해가지고 새 폴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자, 이것도 왜 게임이냐? 사실 이 블루프린트 폴더 안에는요, 대부분 다 이 C++ 클래스의 요 형태랑 똑같이 갈 거예요. 여기 슈터X 안에 이제 게임이 있으면 여기 블루프린트 안에도 게임이 있고 여기 뭐 플레이어 있으면은 여기도 플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랑 구조를 똑같이 갈 예정이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게임이라는 폴더 가셔가지고요. 빈 공간에 우클릭하시고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를 앞에 있는 요 과정을 앞으로 저는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처럼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클릭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새 애니메이션 에셋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교재에 새 애니메이션 에셋이라고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빈 공간 우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애니메이션.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이라고 하니까 우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위치가 중요해요. 지금 게임 폴더 안에 들어왔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픽 페어런트 클래스, 즉 페어런트 클래스를 먼저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새 C++ 클래스 만드는 것처럼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 때도 페어런트 클래스를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올 클래스지에서 커먼 클래스를 쓰셔도 되는데 올 클래스지에서 우리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SX 게임 인스턴스. 자, 지금 보시면은 SX 게임 인스턴스는 U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U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게임 인스턴스를 또 상속받은 게 SX 게임 인스턴스인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속받는 뭐예요? BP 게임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축약을 해서 제가 앞으로는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게 만들면 끝인가요? 만들면 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들면 끝이 아니에요. 밥상 다 차려놓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배고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만드셨으면 항상 뭐 해야 된다? 프로젝트 세팅지 가셔가지고 이거 잠깐 끌게요. 그리고 맵셋 모드 가셔가지고 요거 사용을 해야겠죠. BP 게임 인스턴스로 이렇게 설정을 꼭 해줘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터집니다.
터져요. 이게 왜 터지나라고 보려면 이제 여러분들 콜스택이라는 거 한번 보면 좋겠죠. 그죠? 콜스택에서는 자, 지금은 뭐 딱히 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없네요. 보시면은 뭐 가디드 메인 있고 뭐 틱 함수 있고 그리고 쭉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init 함수에서 터졌네요. 그죠? sx 게임 인스턴스의 init. 그러니까 밑에까지는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알 수 있는 sx 게임 인스턴스의 init 함수라고 나오죠. 그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터졌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즉 여기서 터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서 터졌다는 소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그죠? 드디어 달라졌어요. 마우스 한번 올려볼게요. 컴파일 타임 클래스 인포는 뭐예요? sx 게임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주소 뒤에 부분 5자리 보면은 16680이라고 나오죠. 그죠? 런타임 클래스 인포 한번 올려볼게요. bp 게임 인스턴스라고 나오죠. 서로 달라졌습니다. 5자리가 91500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죠. 그죠? 즉 뭐예요? 내가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의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 클래스 인포와 뭐예요? 런타임 클래스 인포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런타임 클래스 인포는 블루프린트 클래스 객체라고 나오는데 근데 얘는 뭐예요? 그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이 상속받은 C++ 클래스, 얼리어 C++ 클래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얼리어 C++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 클래스 인포와 런타임 클래스 인포가 서로 다른데 죄송합니다. 같은데 근데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그 친구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터졌으니까 다시 Shift F5로 끄고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해볼게요. 다르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F5를 통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빌리미 실행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는 크래시가 안 나죠. 크래시가 안 나고 그리고 로그 템프 한번 볼게요. 로그 템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랑 그다음에 이제 그냥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째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 또 다른 얘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클래스 인포를 가져오는 리플렉션 시스템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예요? 또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 가져와서 그 친구의 네임이란 속성을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인포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의 클래스 정보에서 네임 속성을 꺼내올 수가 있다. 원래 네이티브 C++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바닐라 C++ 그냥 C++에선 가져올 수가 없는데 얼리어 C++에서는 런타임 클래스 인포라고 해서 클래스 인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리플렉션 시스템이 아니죠. 그죠? 이건 그냥 그냥 가져온 거라서. 근데 이거는 맞죠. 이거는 클래스 인포를 가져오니까 자기 자신 클래스의 정보를 가져와서 뭔가를 하는 거라서 요거는 우리가 리플렉션 시스템을 활용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F4 하고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SX 얼리어 오브젝트 있죠? 요거를 이제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적으시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죠? 헤더 파일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 친구들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수 그러니까 우리 네이티브 C++에서는 메서드 혹은 멤버 함수라 불렸던 게 이제 얼리얼에서는 그냥 함수라고 불린다고 했죠. 펑션. 그래서 함수 위에다가 u 펑션을 달아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리플렉션 시스템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name이란 친구가 u 프로퍼티로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SX 얼리얼 오브젝트입니다. 얘도 이제 u 오브젝트 상속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점을 이용해서 정의 부분 만들어 볼게요. 자, 정의 부분 만들 건데 요 내용도 일단 저는 가져올 건데 여러분은 꼭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CDO의 이름을 수정하는 모습. 생성자에서 내가 속성 수정하는 뭐다? CDO의 속성 값이 수정된다. 근데 그 이외에 생성자 이외의 다른 위치에서 내가 name이라는 속성
속성을 수정하게 되면은 그거는 CDO가 수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hello earlier이라는 함수가 이제 있어요. 여기 SX earlier 프로젝트에 이제 hello earlie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뭐 하는 거예요? 유의로그를 찍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SX 게임 인스턴스 쪽으로 가 가지고요. 샵 include SX earlier 오브젝트. 이게 또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잘 되죠? 그죠? 안 되네요. 일단은 두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그 인텔리센스가 지금 좀 바보같이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빌림 실행하면 될 거거든요. 잘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it 함수에서 원래 있던 거 다 지우래요. 그죠? 주석 처리돼 있다는 소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워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SX earlier 오브젝트 객체인 SX earlier 오브젝트 01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earlier에서는 사실 이 객체를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 안 씁니다. new 키워드 안 쓰고 new object라는 어떤 API를 따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new 키워드는 쓰지 마시고요. new 오브젝트를 통해서 여기 클래스 넣고 하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get object nam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재밌는 부분인데 요게 또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뭐예요? 이거는 리플렉션 시스템을 이용한 게 아니죠. 그냥 뭐예요? 멤버 함수를 호출한 거죠. get object name이라는 그냥 멤버 함수 호출한 거라서 이거는 뭐 사실 리플렉션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X earlier object의 static 클래스를 이용해서 compile time class info 즉 리플렉션이죠. 그죠? 거기에서 find property by name을 이용해서 요 프로퍼티 이름이 name인 그 속성을 가져와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네, 가져와 가지고 이제 걔를 다시 한번 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컨테이너에다가 넣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어 가지고 그걸 출력 한번 해 줍시다. 이렇게.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냥 멤버 함수를 통해서 딸깍 해 가지고 리플렉션 시스템 없이 name이라는 그 변수의 값을 읽어 온 거고 이거는 리플렉션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 정보에 접근해서 그다음에 네임 속성 가져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이 상태로 한번 빌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에러가 났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중괄호 하나 빼먹었군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 실행 해볼게요. 잘 되죠. 지금 빨간 줄이 뜨긴 하는데 이건 인텔리센스가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또 인식하고 이러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또 로그 템프 찍어볼게요. 로그 템프 찍어보고 자, 플레이 하면은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죠? 똑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리플렉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멤버 함수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찍은 거고요. 밑에 건 뭐예요? 우리가 클래스 인포를 가져와 가지고 즉 리플렉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 정보에 있는 어떤 속성의 값을 읽어드리는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이번에 이제 멤버 함수인데요. 멤버 함수 호출하는 건데 자, 컨트롤 시프트 F5를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딸깍으로 그냥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똑같이 get 클래스라는 이제 런타임 클래스 인포를 가져와 가지고 자, find function by name 즉 요 이름으로 된 함수 정보를 가져와 줘. 클래스 인포 안에서 요 이름으로 된 함수 정보를 가져와 줘라고 해서 함수 정보 가져오면은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 이벤트라는 또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 멤버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동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리플렉션 시스템 활용한 거고 이건 그냥 멤버 함수 호출한 거고. 그래서 네이티브 C++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리플렉션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의 그 클래스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둘 다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플렉션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